자, 요번엔 연립방정식 활용 두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요런 거 배웠어. 요렇게 표를 만들어 줬었지. 시간분의 거리는 뭐가 돼? 속력이 되고, 속력분의 거리는 시간이 되고,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가 되는 걸 알고 있었지.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 아직 못 외운 사람들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외우세요. 자, 필수예제 4번. 준호는 집에서 9km 떨어진 공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18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시속 3km로 걸었더니 1시간 20분이 소요됐다.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를 각각 구하래.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얘를 지금 시속이 주어졌으니까는 1시간 20분 즉 80분을 뭘로 바꿔줘야 돼?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 시간으로 바꿀 적엔 60분에 80. 얘를 시간으로 60으로 나눠주면 시간이 되는 거지. 그래서 6분의 8이니까 3분의 4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총 9km가 있는데 이때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를 xkm라고 하고 걸어간 거리를 ykm라고 하자. 이미 1학년 때 1차 방정식 활용해서 배웠던 거예요. 이때 갈 적의 속력은 18km/h가 되는 거고 이때는 시속 3km/h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우는 식은 x 더하기 y 걸어간 거리와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의 합은 몇 킬로미터? 9km. 다음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속력분의 이동거리 18분의 x는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이 되겠고 속력분의 이동거리 3분의 y는 뭐가 돼? 걸어서 간 시간이니까 두 개를 합치니까 총 시간 3분의 4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식을 연립방정식 풀면 돼. 양변에 18을 곱하게 되니까는 18을 곱하게 되니까 자 18을 곱해볼게. 그럼 x 플러스 6y는 6, 4, 24가 되고 x 더하기 y는 9가 돼서 빼주면 5y는 15가 되죠. 따라서 y는 얼마? 3. y가 3이니까 x는 얼마? 6.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는 6km고 걸어간 거리는 3k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필수예제 5번 보자. 희재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시속 5km로 걸었다. 내려온 길이 올라간 것보다 2km 더 길고 총 시간이 2시간 걸렸대. 그럼 봐. 이렇게 올라간 거리를 xkm라고 하고 내려간 길이를 ykm라고 했을 적에 먼저 올라갈 적에는 시속 3km/h고 내려올 적에는 5km/h니까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거리 3분의 x가 되고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거리 5분의 y가 되죠. 얘가 몇 시간? 총 2시간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내려온 길이 y가 올라간 길이보다 2km 더 기니까 올라간 길이에다 2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요 식을 풀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 식 3하고 5의 최소공배수 15를 곱할게. 양변에 15를 곱하면 5x 플러스 3y는 30이 되고 자 y는 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오랜만에 대입법으로 풀어볼게. 요 y 대신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5x 더하기 3 가로 열고 x 플러스 2는 얼마? 30. 5x 더하기 3x 8x 플러스 6은 30이 돼서 8x는 24가 됐으니까는 따라서 x는 얼마? 3이 되겠죠. 그럼 x에다 3 집어넣으면 y는 x 더하기 2니까 y는 얼마? 5가 되겠네요. 즉 올라간 길이는 3km가 되고 내려온 길이는 5km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 3번 농도에 관한 문제네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직 못 외운 사람들은 외우세요.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 되겠고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분의 100의 역수를 곱하니까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소금의 양이 되죠.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자, 4%의 소금물과 7%의 소금물을 섞어서 5%의 소금을 600g을 만들었다. 각각 몇 g인지 구하래. 자, 그러면 4%의 소금물을 xg이라고 놓고 7%의 소금을 yg이라고 놓으면 5% 600g이 되죠. 그럼 먼저 첫 번째 식을 채울 수 있는 건 소금물의 양 가지고 두 소금물의 양의 합은 두 개를 섞어서 600g이 됐으니까 600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소금물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니까 100분의 4x. 여기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니까 100분의 7y. 여기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600. 그럼 풀어보면 100분의 4x 더하기 100분의 7y는 100 해서 30이 되겠죠. 됐죠?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 가지고 구하는 거야. 그럼 밑에 식에다 100을 곱하면 4x 플러스 7y는 100을 곱했으니까 3000이 되겠고요. 선생님이 x를 소거할게. 4x 플러스 4y는 얼마? 2400이 되겠네요. 위의 식에서 밑에 식을 빼주면 3y는 600이 돼서 따라서 y는 얼마? 200g이 되겠죠. 그러니까 y에다 200 집어넣으니까 x는 얼마? 400g. 이렇게 찾아주시면 쉽게 풀 수 있어요. 됐죠? 자, 7번도 볼게요. 농도가 다른, 요번엔 농도가 다르다 그랬네. A 소금물 300g과 B 소금물 200g을 섞었더니 8%의 소금물이 되었고 200g과 300g을 섞었더니 10%의 소금물이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A의 농도를 X%라고 하고 B의 농도를 Y%라고 한다 그러면 X% 몇 그램? 300g 하고 Y% 몇 그램? 200g을 섞었어. 그러면 몇 퍼센트가 됐대? 8%가 됐대. 그럼 300하고 200 섞으면 몇 g이 돼? 500g이 되겠죠. 자, 다음 요번엔 X%의 소금물 A를 200g 하고 다음 Y%의 소금물 300g을 섞었더니 몇 퍼센트? 10%가 되겠죠. 당연히 두 개 섞었으니까 몇 g이 돼? 500g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소금의 양 가지고 구할 거예요. 100분의 300 곱하기 x니까 몇 x? 3x. 소금의 양 100분의 200 곱하기 y니까 2y는 100분의 500 곱하기 8이니까 5, 8, 40. 자, 요 식은 100분의 200x니까 2x 더하기 100분의 300y니까 3y는 100분의 500 곱하기 10이니까 얼마? 50이 되겠네요.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y를 없애기 위해서 위의 식에다 3을 곱하고 밑에 식에다 2를 곱할 거야. 그럼 9x 플러스 6y는 3, 4, 120이 되고 밑에 식에다 2를 곱하니까 4x 플러스 6y는 얼마? 100이 되죠. 그럼 빼보면 5x는 20이 돼서 x는 얼마?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무 식이나 집어넣을까? 여기 x에다 4 주니까 12 이하니까 28. 그래서 y는 몇 퍼센트? 14%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요 문제도 풀고 아래 문제도 푸세요. 선생님이 풀어준 필수 예제 문제 반드시 다시 풀고선에 가셔야 돼. 자, 4번 증가하고 감소 문제. A% 증가하면 100분의 AX만큼 증가가 된 거고 그때 증가한 후의 양은 100분의 100 플러스 A 곱하기 X가 되겠죠. 즉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가 증가했다 그러면 얼마만큼인 거야? 100분의 110만큼 있고요. 만약에 10%가 감소했다 그러면 100분의 90만큼 이렇게 있게 되는 거지.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필수 예제 8번. 전체 학생 수는 작년에 700명이었으니까 작년 남학생 수를 X라고 하고 Y라고 하자. 자, 남학생 수는 10%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10X가 증가한 거고 여자는 4%가 감소했으니까 100분의 96
y만큼 있는데 지금은 증가하고 감소량만 따질 거니까는 4%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4y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몇 명이 증가했대? 14명이 증가했대. 그러면 x 더하기 y는 작년 남학생 수는 700명이 되는 거고 올해 증가량만 보게 된다면 남자가 10%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10x만큼 늘었고 여자는 4% 감소했으니까 100분의 4y가 전체 몇 명? 14명이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14가 되겠죠. 그러면 밑에 식에다 100을 곱하면 10x 마이너스 4y는 100을 곱했으니까 1400이 되죠. 그러면 선생님은 y를 없애기 위해서 위에 식에다 4를 곱할게요. 그럼 4x 플러스 4y는 2800이 되고 14x는 두 식을 더하면 되지? 얼마 돼? 4200이 되네요. 그래서 x는 얼마? 300이 되는 거고요. 그럼 x가 300이니까 y는 얼마가 돼? 400이 되는 거죠. 무슨 중학교가 여자가 100명이나 더 많냐? 자, 이랬을 적에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구하래. 요것만 구해놓으면 답이 아니야. 올해의 학생하고 여학생 수를 구하랬으니까 남학생은 10% 증가했으니까 작년 300명에 10% 증가했으니까 전체는 얼마만큼 된 거야? 100분의 110이 된 거죠. 그래서 올해 남학생 수는 몇 명? 330명이 된 거고요. 여자는 작년에 400명이 있었는데 4% 감소했으니까는 전체 96만큼 있죠. 그럼 4, 46에 24, 49, 36, 384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남자는 10% 늘어서 올해 330명이 된 거고요. 여자는 4%가 줄어서 384명이 된 겁니다. 됐죠? 자, 일에 대한 문제는 전체를 갖다가 1로 놓고 푸시면 돼요. 수도꼭지 문제도 똑같은 거야. 자, A와 B가 함께 일하면 6일 걸리는 일을 A가 3일 동안 하고 나머지가 B를 8일 동안 했더니 일을 마쳤대. 그러면 A가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양을 X라고 놓고 B가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양을 Y라고 놓는다 그러면 처음에 함께 6일을 일했으니까 A가 한 일은 6일 동안 하루에 X만큼 했으니까 6X만큼 일하게 되고 B는 Y만큼 일하는데 6일 동안 일으니까 6Y만큼 되겠죠. 그러면 둘이 함께 6일 동안 일해서 끝냈으니까 6X 플러스 6Y는 전체 양 1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A가 먼저 3일 동안 일했으니까 A는 3일 동안 3X만큼 일했고 B는 혼자서 8일 동안 일했으니까 8Y만큼 해서 일이 끝났어. 그러니까 3X 더하기 8Y는 전체 양 1이 되겠죠. 그러면 B가 혼자서 마치는 며칠이 걸리냐 그랬으니까 Y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은 요 밑에 식에 2를 곱할게. 그럼 보자. 첫 번째 식 6x 플러스 6y는 1이고 양변에 2 곱하면 6x 플러스 16y는 2가 되네요. 그럼 빼보면 마이너스 10y는 마이너스 1이 돼서 y는 얼마? 10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B가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 하는 거예요? 10분의 1만큼 하는 거예요. 그럼 B가 며칠이 걸려서 끝나느냐? 10분의 1 했다가 일한 날짜를 K라고 한다면 하루에 10분의 1만큼 해서 K일 동안 일했을 때 일이 끝나야 되니까 전체양 1이 돼야 되는 거지. 따라서 K는 얼마? 양변에 10분의 1의 역수 1분의 10을 곱하니까 10일이 걸리네요. 그래서 B 혼자 일하게 되면 10일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일단 85쪽까지 하고 채점하세요.